오늘은 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증 원인 질환 중에서 방사선 장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질환은 무엇일까요? 암. 네, 맞습니다. 암이죠. 네, 각종 여기저기 이제 암이 생기는데 고령화가 되면서 암 환자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암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아마 좀 심심찮게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수술하면서 마취를 하고 나서 급격하게 이렇게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신경세포들이 이제 손상이 돼서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걸로 이제 고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방사선 치료로 인한 후유증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오늘 설명드릴 방사선 장염이에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한 1, 2주 지나더니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토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장염이 생겼다. 주된 증상은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배가 많이 아프고요. 아픈 통증은 약간 은근하게 아프기도 하고 막 쑤시듯이 아프기도 하고, 통증 양상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설사를 하거나 뭔가 장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서 뿌룩거리다든지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토하거나 좀 미식미식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음식이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런 소화기계 증상들이 이제 가장 잘 나타나죠. 염증이 좀 심할 때는 약간 감기 몸살처럼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장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이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예요. 우리가 흔히 보통 장염 그러면은 감기처럼 찾아오는, 그래서 세균성 장염과 바이러스성 장염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균이 장에 들어와서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유행성 감기처럼 이렇게 유행성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소, 버섯, 산에서 버섯을 잘못 먹거나 아니면 보거, 생선 같은 걸 잘못 먹거나 아니면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금속,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물을 잘못 섭취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얘기해드리는 이제 방사선을 쬐고 나서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사선을 치료하고 난 뒤에 장염이 생기는 경우의 확률이 논문 따라서는 뭐 한 20%, 많게는 한 70%까지 잡혀 있는데 상당히 흔하죠. 그래서 방사선 장염이라는 거는 복강이나 골반강내, 특히 뭐 대장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이제 이런 암에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소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에 노출된 소장으로 인해서 좀 울렁거리거나 토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경련성 통증이 일어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는 장의 염증성 질환을 방사선 장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증상이 초기 증상하고 후기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기 증상이라 그러면 치료를 받고 나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이내에 생기는데요. 주된 원인은 점막이 부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궤양, 장에 궤양이 생기거나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복통이 좀 심하게 일어나고 좀 울렁거리거나 토하거나 혹은 장의 운동이 항진이 되면서 막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자연적인 경과로도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후기 증상들이에요. 치료를 받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혹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증상이 뒤늦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사선을 쬐고 나서 장에 반응이 생긴 경우, 반응이라 그러면 흉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흉터 조직 같은 딱딱한 조직이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장 자체가 이렇게 좁아져서 눌러붙어서 이제 생기게 되고요. 변 자체가 상당히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대변을 볼 때는 뭔가 자결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곱동처럼 이렇게 점액질이 섞여 있는 이런 변을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염이 있는지 진단하는 거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 임상 증상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배를 눌러봤을 때 눌렀더니 여기저기가 다 아파요. 그러면은 장염일 가능성이 있죠. 가령 뭐 맹장염이다 그러면 오른쪽만 아프겠죠. 뭐 위염이다 그러면 위장 쪽만 아플 겁니다. 근데 장이 배 전체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눌러도 전반적으로 좀 아픈 그런 통증 양상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장의 운동이 항진이 된다 그랬잖아요. 청진기를 갖다 대거나 아니면 귀만 배에다 이렇게 갖다 대봐도 여러 군데서 꾸룩꾸룩꾸룩 거리는 이런 장면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럴 때 장에 염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정확한 진단은 방사선 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의 조직이 좀 두꺼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고 영상적인 자료에서 장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소견들,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제 하얗게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장벽 소견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거를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치료는 한방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바나사심탕이라고 하는 한방에서는 이제 속쓰림이라든지 위장에 탈이 났을 때, 장에 탈이 났을 때 이제 쓰는 대표적인 처방이 있는데 이 처방으로 방사선 장염을 걸린 4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투여를 했는데요. 한 2주 정도 한약 투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제 양약을 투여했을 때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더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을 보였고요. 후기 장염에도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한약 치료들이 실제로 이런 어떤 항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암 이후에 이제 생기는 발생하는 후유증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들이 많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염이 생겼다 그러면은 장에 자극을 주는 거를 되도록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 빈속에 커피 같은 걸 마신다든지 독한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태운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거를 당분간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하고 장애 운동도 많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당분간은 좀 도망쳐 댕기세요. 네, 스트레스 받을 일을 아예 만들지를 마시고요. 일상적으로 내가 아플 때일수록 잘 먹어야 돼. 정답일까요? 네. 오답일까요?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장에 탈이 났을 때는 오답입니다. 체했다 혹은 장에 탈이 났다, 설사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을 며칠 하면서 속을 완전히 비워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충분히 근데 설사를 하면은 탈수가 될 수 있어요. 탈수만 막아주면은 그게 문제가 되거나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설사할 때 수분을 섭취를 해주는데 좀 이온 음료라든지 소금을 좀 탄다든지 설탕을 타서 섭취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설사하니까 나쁜 거네, 설사 멈추는 약 먹어야지 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은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설사를 하는 게 우리한테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된 걸 먹었을 때 토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는 거는요, 내 몸에 뭔가 좋지 않은 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빠르게 몸 바깥쪽으로 배출을 하려는 방어작용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독국물을 먹었어요. 잘못해서. 그랬더니 토했어. 그럼 살겠죠. 여러분들이 독국물을 먹었어. 설사를 해버렸어요. 그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독국물을 먹었어. 끄억 하고 잘 소화를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될까? 화가 안 될까? 큰일 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한 음식을 먹거나 뭔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는 우리 몸이 알아서 이걸 토해버리거나 설사를 합니다. 충분히 이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토하고 계속 설사를 할 거예요. 그걸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 독소가 몸에 남아있게 되고 그게 몸에 들어오면은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설사를 한다고 해서 빨리 치사제를 먹는다든지 토한다고 해서 빨리 토를 멈추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그게 다 빠져나오도록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설사가 그래서 잦아들기 시작을 하면은요, 가볍게 미음 한 그릇 끓여서 먹어보고 속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다시 정상적인 식사로 복귀를 하시면 되고요. 너무나 탈수가 심하다, 그래서 소변을 내가 한 10시간이 지나도록 소변을 한 번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탈수가 많이 진행된 거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좀 병원에 가셔가지고 수액을 꽂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탈수를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장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사선을 쬐인 이후에, 항암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장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배가 내가 아프고 자꾸 설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좀 도움을 받고 빠르게 회복하는 게 좋겠죠.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